보통 이제 뇌출혈은 뇌경색이랑은 다르게 발생 내서 초기 치료만 잘 되면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뇌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정말로 발현이 조금만 늦어져도 대부분 사망이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도 식물인과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동맥경화 위험 인자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내가 가족력이 있는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혈관 꽈리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도 생기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출혈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뇌출혈은 뇌경색이랑은 다르게 발생 내서 초기 치료만 잘 되면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뇌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정말로 발현이 조금만 늦어져도 예를 들어서 잘 때 발생했다거나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해서 바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사망이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도 식물인과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면 CT 검사라든지 MRI나 MRA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 꽈리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MRA 검사인데 이 MRA 검사 같은 경우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혈관의 상태, 협착, 기형,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혈관 꽈리, 대뇌 동맥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위험 인자를 고민을 하고 위험 인자가 해당이 된다면 이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겠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성인병은 충분히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가 있고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혈관 꽈리의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모두 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젊은 분들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데 약물 치료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사람들이 활동이 좀 부족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조깅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운동 습관을 통해서 내 활동량을 늘리고 심폐기능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들도 이제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먹는 칼로리가 너무 많습니다. 영양 과다인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성 질환들 위험성을 높이고 그걸로 인한 이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 체중 관리,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흡연은 절대 안 좋습니다. 담배를 피시게 되면 위험 인자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또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는 이제 대뇌 동맥류나 내뇌 혈관 질환의 어떤 전 단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혈관의 협착이나 동맥경화가 심해서 뇌경색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담당하는 조직이 괴사가 오는 뇌경색의 위험 인자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경과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데 검사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혈관에 협착만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혈관 꽈리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협착을 치료하려면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혈관 꽈리 있는 분들한테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제를 과다하게 투여가 되면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출혈이 됐을 때 피가 멈추지 않을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뭐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을 한다거나 할 때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제를 중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약물 처방 같은 경우도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충분한 검사에 따른 결과 도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제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대뇌 동맥류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 원칙은 이게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수술이나 시술이 미리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우선은 시행을 하는 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위치도 별로 위험한 위치도 아니에요. 모양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모양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뇌혈관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 혈액순환제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출혈의 재발 위험성도 당연히 있죠. 혈관 꽈리가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경우나 생활 습관이 지속적으로 조절되지 않고 그리고 안 좋은 건강 상태에 의한 만성 질환들이 동맥경화 위험도를 계속 높이다 보면 혈관 꽈리도 재발할 수도 있고 그 꽈리에 의한 출혈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런 위험인자의 어떤 평가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혈관 꽈리가 있다거나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